마을버스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떠나는데요. 그 신고하러 왔어요.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. 구청장님 삼선하세요. 아빠 미리미리 하라고 진짜. 아니 화면을 보니까 체리나 오늘은 뭘 물어볼 거야? 아빠 여행에 대해서. 너무 자기적이야. 가슴이 또 떨리네. 이제 우리가 저번까지는 은수가 배 태워가지고 페루로 넘어가는 얘기를 했었잖아. 맞아. 보통은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부터 거쳐서 갈 생각을 하잖아. 맞아. 근데 왜 중국 쪽으로 안 보내고 멀리 있는 남미로 보낸 건지가 궁금해. 그 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 그 당시에 아니었어. 그래서 그 중고차를 들여와가지고 무관세로 들여다 팔아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면 자기네 나라로서는 손해잖아.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.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그 외국에서 이 자동차가 가져오는 거 되게 싫어해. 그러면은 여행가가 자동차를 가지고 중국 여행을 갈 수는 없는 거야? 방법이 없어? 갈 수는 있어. 갈 수는 있는데 뭐 자동차나 아니면 저기 오토바이 값을 다 맡겨야 돼. 그런 다음에 거기를 무사히 나가잖아. 그러면 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돈을 돌려줘. 근데 이게 문제야. 일단 그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너의 차는 무사히 중국을 벗어났습니다.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일종의. 근데 그 재판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가 말한 그 독일인 있잖아. 그 독일인은 3년 전에 그걸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재판이 기일도 안 잡혔대.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.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자동차로 중국을 통과한 사람이 없어? 2004년인가 참 기억을 안 나는데 오래전에 그 프랑스에서 온 사진 작가가 있어. 루이라는 사람이 미에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거야.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중고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하루는 루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프랑스로 가는데 이 차를 끌고 유라시아 횡단을 해서 가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야.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갔다 온 책이 미에와 루이의 418일간의 유라시아 일주인가 버스 여행인가 그래. 들어갈 때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프랑스에 가면 패션 잡지 중에 보그지라는 거 있지.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잖아.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외교부에서 보증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중국의 아름다운 곳에서 촬영을 한다는 조건으로 중국을 통과했지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거기 통과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개인은 별로 없어. 그러면은 이제 서쪽을 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동쪽을 본 거구만. 그렇지. 이제 그것도 사연이 있어. 잠깐만. 아우 추워. 난로 좀 켜고. 여기 사실 내 얼굴이 나와서 그렇지 이 주위는 되게 열악해. 촬영 장소가. 여기 창고잖아, 창고. 야, 그럼 웃지 마. 빌 게이츠도 창고에서 시작했어. 이씨. 지구를 도는 데는 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도 되잖아.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곳은 맨 나중에 놓자. 그리고 세계를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와서 그 스펙을 가지고 중국과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냐.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여행을 간 거야.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. 그지?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해 뜨는 동쪽으로 가야 된다. 동쪽으로 간다고 해서 쉬운 일은 또 아니야. 왜 쉬운 일이 아닌데? 자동차 배출가스, 매연, 배출가스 규제가 있는 거야. 너무 이 매연을 많이 뿜으면 입국을 안 시켜. 특히 미국. 근데 우리가 가면 LA로 가야 되잖아. 그러니까 LA는 오히려 굉장히 규제가 까다로운 거야.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찾다 보니까 남미는 거의 다 그 우리말로 똥차만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없는 나라인 거야. 그래서 남미를 먼저 가자. 남미도 나라가 여러 개인데 왜 하필 페루 리마로 결정한 거야? 배를 갖다 섭외를 하다 보니까 남미에서는 가장 많이 배가 많이 가는 곳이 페루 리마하고 칠레의 산티아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, 브라질의 이런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의 동선을 볼 적에 그 페루라는 나라는 남미의 맨 위쪽에 있잖아. 그러니까 남미를 일주하고 바로 중남미로 해서 미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야. 이게 남미라 그래봐. 이게 미국이라 그래봐. 근데 페루 리마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. 처음에 산티아고는 또 여기 있는 거야.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 있고.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가 페루 리마였던 거야. 동선상 제일 좋은 데였고 거기에 우유니와 마추픽추가 있잖아. 일행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. 아주 낡은 차를 가져가잖아. 그러니까 이 여행이 실패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실패하기 전에 좋은 곳을 먼저 찍자. 이런 마음이 생긴 거야. 난 사실 세계 일주 할 줄 몰랐어. 목표는 세계 일주였는데. 페루에서 이제 첫 여정을 시작을 한 거잖아. 그렇지. 그럼 남미 초기 멤버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야? 초기 멤버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나 포함해서 4명이 떠났어. 40대의 1명.
그 다음에 50대의 한 명, 그 다음에 아빠, 그리고 이 50분의 부인이 떠났어. 부인. 그러니까 해외에서 본인 자동차를 가져가는 자동차 여행자들에게 뭐 중요한 팁이랄 게 있을까? 우리는 나라는 있잖아, 이렇게 북한이 있어가지고 섬나라하고 똑같아. 그래서 그 아빠의 책 마을버스 세계를 가다라는 마지막에는 우리나라는 섬나라인가, 이 마지막에 보이냐? 보이지? 보여?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경을 맨날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국경이 무섭지가 않은데 우리는 국경이 무서운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가 있었느냐 이거야. 보통은 나라마다 번호판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는 사진을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 번호판을 달고 있단 말이야. 국제 협약이 있어. 영문 서류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돼. 그래서 그거를 갖고 다니면 되는데 그 신고를 어디서 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구청에 가서 이거를 외국에 갖고 나간다고 신고를 하면 거기에 ROK라고 하는 이런 표딱지를 줘. 그 뒤에 딱 붙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. 우리 번호판 갖고 다녀도 돼. 그럼 종로구청 가가지고 그 서류를 발급받은 건가? 그렇지. 그 영어로는 템포러리 템포러리 익스포트, 임시 반출. 그러면은 종로구청 가가지고 직원한테 설명했을 거 아니야. 마을버스로 여행 간다고. 직원들이 뭐래? 못 알아들어. 자기 승용차 가지고 뭐 자기가 타던 차 가지고 일본이나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런 데는 가잖아. 그래서 그런 거는 봤어도 이게 똥차를 가지고 그것도 마을버스를 가져간다니까 못 알아들어.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.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. 그래서 마을버스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떠나는데요, 임시 반출 신고하러 왔어요. 그랬더니 이런 사례가 있나 그러더니 과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. 그건 어디가 있냐면은, 그리고 그 사람이 종로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종로구청에 관내에 있는 그 종로구청 소속 차량 보관소가 있어. 거기에 7년째 보관하고 있는 거야, 무료로. 구청장님도 만났어. 여러 번 만나고 구청 직원들 300명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막 그랬어. 종로구청장님한테 한마디 해. 종로구청 김영종 구청장님 삼선하세요. 자, 여기까지. 아빠 그거 하나 해줘. 구독, 좋아요. 여러분 재밌으면 구독,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